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오랜만에 BMW X7 리뷰인데요. 자, 제가 벤츠 GLS 요 옆에 보이는 차량인데 GLS에 또 이제 한 달 정도 길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BMW X7을 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자,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겁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처음에 BMW X7이 출시했을 때는 30D하고 M50D 이렇게 출시가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BMW X7에 40D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40i, 그리고 M50i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출시하는 제스처 컨트롤이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출시하는 BMW X7의 M50i와 인테리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드라이브를 놓고 주행거리가 지금 17,000km 정도가 됐는데, 진동이나 소음 부분이 신차 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고요. 진동은 조금 심해진 상태이고, 타이어 컨디션이 지금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km 정도 더 주행을 하면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11,000km 정도 주행을 하면 그때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컨디션입니다. 온도 자체가 오늘은 지금 영상 한 4도 정도 가 있는 날씨이고요. 자, BMW X7하고 벤츠 GLS하고 어떤 차량이 더 좋습니까? 이런 비교 질문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GL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주행거리를 늘려서 본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BMW X7 M50i와 경쟁 모델인 벤츠 GLS의 580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이제 그 조명 빛 세기 때문에 이걸 닫겠습니다. 파노라마 루프, 햇빛이 중간중간 제 얼굴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뭐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승차감과 실내에서 나는 잡소리라든지 차를 오래 탔을 때 컨디션이 변경되는 부분, 서비스를 받는 거, 그리고 이 차에서 사용하는 모든 편의 장치,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둘 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BMW X7보다 GLS 580이 승차감이 조금 더 좋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GLS 580과 같은 조건인 타이어를 장착을 했다 치면 X7이 승차감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차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차를 주행하면서 좌커브를 할 수도 있고, 뭐 우커브를 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고속도로에서 초고속으로 좀 과속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 골이 얼마나 흔들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BMW X7을 제가 요 앵글로 촬영을 했던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앵글로 한번 몸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같이 보면서 스티어링 휠을 꺾는 각도까지 보여질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BMW X7의 스포츠성은 어마무시합니다. 이 차량이 과연 대형 SUV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경쾌하고 묵직하면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벤츠 GLS에 길들여진 채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7이 좀 더 편합니다. 편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순정 대 순정을 놨을 때 이 차량은 양쪽 사이드 미러 다 광각 미러가 되어 있고, GLS는 광각 미러가 아니라서 제가 9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품을 꼈습니다. 정품이 이제 각도가 순정 차량에 딱 맞으니까.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이 부분,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차 중이나 주차할 때는 X7이 핸들이 더 가벼워요.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때 그 느낌은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 상황이고, 제동 부분에 있어서는 BMW X7이 더 유리한 편이고, 이 조작 버튼 사용하는 부분, 모니터 각도가 내 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거, 그리고 대낮에 주행할 때 햇빛에 반사되는 이 대시보드의 전면 유리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BMW X7이 훨씬 유리합니다. 확실히 BMW X7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차량에 대한 환자가 이 차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왜냐면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여기 올려놓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여기 이렇게 얹어놨을 때,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이 기어봉 위치,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틀이라 그래야 되나? 이 부분을 조작하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원하는 위치에 다 원하는 버튼들이 있고요. 이 제스처 컨트롤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사용을 해보면 이 편함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6기통 디젤 차랑 8기통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가솔린 거의 끝판 수준인 그 엔진이랑 비교를 할 때도 한 100km에서 120km 정도 주행을 할 때 이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M102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열 쪽에서 계속 이렇게 고정 RPM을 할 때는 엔진보다 배기음이 더 커요. 우 하면서 그 들어오는 소리가 조금 있는데 깜짝 놀란 게 GLS 580에서 들려오는 8기통 가솔린 엔진의 배기 소리가 이 차보다 더 커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승을 해보면 결정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자 심지어는 요 선바이저를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연장이 되기 때문에 조수석에 탄 사람이 선글라스 착용을 안 하고 햇빛을 가릴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편한데 요게 안 돼요. 일단 GLS 580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디자인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는 GLS가 뭔가 더 넓은 차고 조금 더 비싼 차 같은 그런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30D인데 이 나가는 게 진짜 이 BMW 디젤의 토크는 진짜 이게 밟는 대로 튀어나간다는 게 기분 나쁘게 막 이게 팍팍 튀는 게 아니라 제 몸이 움직이는 이런 정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이 차 2등치를 30D로 충분히 커버를 하는 뭔가 대단한 그런 느낌이 들고, GLS 같은 경우에는 580 가솔린 엔진이 지금 길들이기 상태거든요. RPM 3000까지 영역에서는 이 30D보다도 오히려 잘 안 나가는 느낌이 나요. 뭔가 느낌 자체가. 근데 그 차량은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4000에서 5000 RPM 갈 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얘가 상대가 안 됩니다. GLS가 훨씬 좋죠. 벤츠 GLS 580에서 갖고 있는 장점하고 BMW X7이 갖고 있는 장점이 차이가 좀 큽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둘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6명을 타고 GLS 580을 어저께 이제 한 1시간 40분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운전의 피로도라던가 같이 내 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피로도를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전 같으면 BMW의 플래그십은 무조건 7 시리즈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무조건 S클래스 이런 느낌인데, 풀체인지 되기 전 현재 W222 S클래스와 현재 나오고 있는 GLS를 비교를 할 때는 GLS가 플래그십이에요. 제가 볼 때는 BMW도 마찬가지로 7 시리즈보다 BMW X7이 오히려 플래그십 느낌이 강한 그런 참 골 때리는 시장이 됐습니다. SUV의 중요도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세단보단 SUV 쪽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40km에서 서스펜션 하나 낮춰놓은 상태에서의 방지턱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 들려오는 잡소리 같은 부분에서 트렁크에 실어놓은 짐에서 나는 그 소리 말고는 이 차량에서 딱히 잡소리가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부품의 완성도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실내에서 들려오는 잡소리거든요. 이 정도 충격으로 방지턱을 넘었음에도 잡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 BMW X7이 얼마나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고 보여지고, 벤츠 GLS로 이 정도 방지턱을 넘으면 잡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잡소리만 아니면 파노라마 루프에서 똑딱하고 뒤에 3열에서 막 뽀개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기존 방송에서 그런 식의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3열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아빠가 운전자가 뒤에 아이가 내리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시트를 폴딩을 했다가 다시 폈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X7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긴 해요. 국산차의 수동보단 느리긴 한데 원터치로 다 됩니다, 그게. 근데 GLS는 그게 안 되고 일일이 다 수정을 하면서 맞춰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3열을 사용을 하면 무조건 X7이 낫다. 그 부분을 그 편의 장치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5존 에어 컨디셔닝이 기본으로 들어간 X7과 GLS를 비교를 해볼 때 3열이
이 여름철에 주행을 해보면, 제가 여름에 진짜 좀 장거리를 탄 적이 있거든요. 3열에 탄 애들은 좀 덥다 그래요. 덥다고 하는데 GLS가 X7보다 좀 더 덥다고 합니다. 겨울철인데도 이제 덥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상 영역에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이 느낌이, 차가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X7은 30D만 돼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차가 경쾌하게 느껴진다는 게, 이 차량을 껍데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우락부락하고 각져 있고 막 싸납고 무섭고 이런 거대한 차량을 주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차량을 주행할 때 보면 한 BMW X5 정도? 그 정도밖에 느낌이 안 납니다. X7 7인승을 타고 있다, 6인승을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나고, 벤츠 GL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게가 얘보다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차가 굉장히 묵직한데요. 나갈 때 이 느낌이나 이런 운전할 때 옆에 보여지고 사이드미러, 룸밀러를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느낌이, 핸들을 돌릴 때도 GLS가 더 큰 차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이즈가 전폭하고 전장, 이 모든 게 다 GLS가 더 깁니다. 크고 큰 상태인데,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탔을 때, 뒷좌석 2열에 탔을 때는 X7이 더 크게 느껴져요. 3열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트렁크 사이즈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두 차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이중 접합이 들어간 이 X7이랑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지 않은 벤츠 GLS를 비교해도 소음의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GLS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X7이 더 조용한 차는 맞습니다. 근데 GLS가 밸런스가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이고, 7 시리즈와 S 클래스에서 비교되는 그 스포츠성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X7 자체가 워낙 편하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행하는 모드가 스포츠의 느낌이고, 다시 컴포트로 맞춰서 주행을 해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가족이 탔을 때 3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뒷좌석에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뭔가 뒷좌석의 센터 콘솔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X7이랑 GLS가 이 보여지는 부분. 한국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워낙 인기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확한 비교를 할 때 좀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탔을 때 이 두 차를 비교를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고, 기존에 타던 차량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타던 차량이 포르쉐라던가 아니면 BMW 벤츠의 오래된 SUV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X7에 대해서 만족도가 더 높을 거고, 레인지로버를 타셨던 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벤츠 GLS가 X7보다 훨씬 마음에 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느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BMW X7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온 자동차입니다. X5와 X6까지만 있었다가 BMW X7이 2019년에 짠 하고 나왔어요. 처음 나온 차량인데 대성공을 거뒀다. 물론 이제 처음 마감 품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아주 높은 평가를 주고요. 벤츠의 GLE 그리고 GLS를 설명을 해드리면 BMW X5보다 훨씬 혁신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 GLE의 기존 모델과 벤츠 GLE의 현재 모델을 비교를 해보면 진짜 완전 다른 차로 플래그십에 준하는 차량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GLS 같은 경우에도 완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요게 이제 X7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쯤 부분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로 변경이 될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벤츠 GLS에서 또 부분 변경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좀 벤츠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 SUV는 BMW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이 세대 말고 요 다음 세대에서 BMW가 진짜 꾸준히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야 어차피 우리가 1등인데 됐어 이렇게 했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되면 동등하거나 벤츠 SUV가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GLS 580을 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8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끝판이다. X7하고 GLS를 둘 다 갖고 있으면
진짜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SUV가 이런 경쾌함이랑 승차감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세단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플래그십 SUV이건 X5와 GL2와의 비교이건 일단 자동차의 성능이나 개별적인 옵션이나 세세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BMW SUV가 벤츠 SUV보다는 더 좋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MW SUV가 가지지 못한 그 벤츠 SUV만의 매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그 질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GLS 본 시승기 이제 2000km 거의 다 탔거든요. 본 시승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X7 살까요 아니면 GLS 살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X7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년 가까이 타면서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주변 사람한테 추천을 해도 제가 욕먹을 일이 없는 그런 모델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지만, 벤츠 GLS 같은 경우에는 엔진과 미션은 괜찮은데 이 자잘구레한 잡소리나 뭐 이런 장고장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은 차량이지만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둘 중에는 X7이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벤츠 GLS 장거리 운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타보면 BMW X7을 제가 7시간 연속 주행을 하고 너무 감격을 했던 그 느낌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X7을 타면서 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GLS를 나중에 또 타면서 길들이기를 끝내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